네, 이제 뭐 대기 중의 수증기 파트에서 노트 가도록 할게요. 노트는 대기 중의 수증기 여기 날짜 적으시고요.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는 나는 4월 뭐야? 왜? 4월 21일에 하고 있어요. 자, 대기 중의 물은 교과서 먼저 들으시고 이제 이걸 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대기 중의 수증기는 날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날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있을 유자인 거 알죠? 날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기 중에 수증기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공기가, 그럼 이제 척도가 필요하겠죠? 어떤 공기가 수증기를 어디까지 포함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용어가 있어야지 그걸 정의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포화됐다고 얘기하고 이때의 수증기량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화라고만 적어야 되지 지금. 포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의 포화 상태의 1kg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량 그람수를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할 거다.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뭐 어떻게 나타내 볼까 하다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럼 기온이 높을 때 포화 수증기량이 많을까, 낮을 때 포화 수증기량이 많을까를 따져봤더니 예측대로 기온이 높아질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는데 기온이 낮아진다면 그 공기 중으로 들어갔던 수증기가 다시 물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대기 중에 수증기는 무조건 기체예요. 그죠? 기체가 액체 상태로 다시 바뀌는 것을 응결이라고 합니다. 응결이라고 하고 차가운 음료수 캔 표면의 물방울이나 이슬이나 공기 중에 떠있는 안개나 이런 것들 모두 응결에 해당하겠죠. 3번에 이제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때 온도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온도가 높아가지고 이제 높은 온도에서 한 뭐 25도씨였어. 근데 이 25도씨 안에 뭐 들어있던 수증기가 만약에 뭐 12g이었 이럴 수 있나? 있어. 그러면은 얘가 점점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얘가 기체 상태로 있었어요. 근데 25, 24, 23, 22, 20 가서 만약에 18도 이렇게 됐는데 이때부터 갑자기 물방울 하나가 딱 떴어요. 그러면 그때 온도인 18도씨를 우리가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다라고 해서 이슬점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액체로 토해내기 좀 그런가? 뱉어내기 뱉어내기 시작하는 지점. 근데 이게 뭐냐? 온도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거를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가볼게요. 물음에 답하시오. 자, 30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 20도씨에서 10도씨에서 0도씨에서가 쭉 나와 있네요. 아주 정비례하진 않지만 대체로 비례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도씨에서 포화된 공기를 포화되어 있는 공기래요. 그럼 요 점에 있는 거예요. 20도씨로 냉각시키면 20도씨로 냉각시켰대요. 요 점에서 그러니까 요거를 포화된 공기를 A라고 하면 B다라고 하면 이게 A, 이게 B가 되는 거예요. 냉각시키면 공기 1kg당 몇 g의 수증기가 물이 될 수 있을까 했죠. 그러면 27.1 빼기 14.7 하셔야 되죠. 4, 6, 뭐래, 2, 12.4g 맞죠? 1kg당 12.4g이 응결된다. 될 수 있다.
그러면 20도씨의 공기 1kg에 3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대요. 자, 20도씨의 공기, 네, 20도씨의 공기 1kg에 3g의 수증기가 들어있대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10이니까 그럼 3g이면은 여기 절반에 좀 더 밑에 이쯤에 이 3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는 이 공기를 C 공기라고 했을 때 이 C 공기는 여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대요. 이 공기를 포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수증기는 몇 g인가? 포화가 된다는 건요. 얘가 여기까지 가야 포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화가 된다는 거는 얘가 여기까지 아까 B였던 요 자리까지 쭉 채워줘야 돼. 그러니까 이 공기를 포화시키기 위해서는 온도를 바꾸지 않고 14.7g까지 돼야 돼요. 14.7g까지 되려면 3g에서는 얼마가 모자라느냐 하면은 11.7g이 모자라겠죠. 그래서 요만큼이 더 있어야지만 네, 이만큼 더 있으면은 이 공기가 포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기가 더 없다. 그러면은 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죠. 어디로 가면 돼요? 온도를 쭉 낮춰줘도 여쯤에 가면은 포화가 될 수는 있겠죠.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 있죠. 이 빨간색 곡선. 적어 놓으세요. 곡선 위에 공기. 만약 점이 찍혀 있다면 이렇게 점이 찍혀 있다면 공기는 모두 포화 상태이다. 그러면은 C 같은 공기를 뭐라고 할까요? C는 지금 이 공기보다 밑에 있죠.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보다. 그래서 C 같은 거를 아니 불자 써서 불포화된 공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럼 여기 점 찍히면 어떻게 할 건데요? 뭐 D라는 공기가 있어. 이 D라는 공기는 사실은 뭐 어거지로 막 꾹꾹 우겨넣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만들어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까지가 포화니까 여기까지 공기 수증기를 더 넣을 수 없어요. 이만큼은 금방 토해낼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실험실에서 어거지로 이 정도까지 만들 수 있다고 했을 때 이 공기는 과포화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포화를 넘어선 상태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것까지 필기를 하세요. 불포화, 과포화, 그 다음에 포화. 요거 개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기의 상태 1. 불포화 2. 포화 3. 과포화. 불포화 상태는 수증기를 더 포함시킬 수 있죠. 포화는 이제 딱 가득 찬 상태. 네. 포화를 넘어서 불안정한 상태. 불안정하다는 건요. 조금만 균형이 무너지면은 바로 수증기를 다 토해낼 거라는 거예요. 액체로. 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겨울 날씨가 대체로 건조한 이유를 설명해 보자 그랬죠. 자, 겨울 날씨는 기온이 일단 낮죠. 기온이 낮아지면요. 뭐 어떻게 돼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면. 기온이 점점 낮아질수록 포화 수증기량 자체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는 공기 중에 수증기를
적게 포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조하다고 느낀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여름에는 기온이 높으면서 포화 수증기량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바닥에 있는 물이 다 증발해가지고 공기 중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기 중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높아서 수증기가 공기 중에 많아요. 그래서 습해요. 이거 두 개를 네,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과 우리가 느끼는 날씨를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확인 문제 갈게요. 그림은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E 중에서 포화 상태인 것은 몇 번이에요? 네, 1번이죠. 그러면 질문을 몇 개 해보고 싶다. 위 그래프에서 비공기를 포화시키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그랬죠. 비공기를 포화시키는 방법은 이제 여기로 가거나 뭐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면은 포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할게요. 그러니까 요런 거 하지 말고 두 개를 다 변화시키는 거 말고요. 비공기는 수증기를 더 공급해 준다. 그죠? 한 5g 정도만 더 해줘도 되겠네요. 그리고 온도를 한 15도까지 낮춰준다. 그쵸? 수증기를 조금 더 공급해주고 온도를 조금 낮추고 뭐 이렇게 해도 요 선으로 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얘가 여기로 도달할 수만 있으면 포화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응결의 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식물의 잎에 이슬이 맺힌다. 생기벽의 지표 부근에 안개가 생긴다. 물방울이 맺힌다. 자, 요거는 다 응결의 예에 해당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만 조금 더 얘기를 하고 가고 싶네요. 어떤 걸 얘기하고 싶냐면요. 요 그래프에서 1번 포화 상태인 걸 물어봤죠. 그러면 2번 그쵸, 그래프 설명. 여러분도 필기가 여기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A라는 공기는 25도씨이며 수증기량 25g을 가지고 있죠. 있으면서 포화다. 그죠? 그러면 이게 1, 2. 자, 불포화인 공기는 어디인가? 불포화된 공기는 B, C, D, E 다 불포화죠. 3번 공기의 온도와 상관없이 수증기량이 가장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 말고요. 진짜 수증기량이 가장 많은 공기는 하면 이 세로선을 보시면 돼요. 수증기량을 지가 갖고 있는 게 제일 많은 거는 A죠. 그러면 수증기량이 가장 작은 공기는 세로축만 보시면 돼요. 제일 작은 거는 E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증기량이 B와 같은 공기는 C하고 D겠죠. 이렇게가 수증기량이 같으니까. 6번 포화 수증기량이 C와 같은 공기는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거는 이 공기를 포화시키려면 필요한 수증기량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은 결국 뭐랑 관련이 있냐면 기온하고만 관련이 있죠.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이 C하고 같은 거는요. 얘도 포화 수증기량은 20, 얘도 포화 수증기량은 20, A도 포화 수증기량은 20이에요. 그래서 C와 같은 공기는 A하고 E가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이슬점이 가장 높은 공기는 이라고 했죠. 이슬점이라는 거는 어떤 공기의 온도를 한 30도까지 올렸어요. 한 40도까지 올렸어. 그러다가 얘의 온도를 점점 낮춰왔을 때 가장 먼저 이슬이 맺히는, 즉 온도를 낮췄을 때 얘가 수증기량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슬이 가장 빨리 맺히거든요. 그래서 이슬점은 수증기량과 비례해요. 이슬점은 가장 높은 공기는 A, 이슬점이 가장 낮은 공기는 수증기량이 제일 적은 거니까 E. 지금 요거랑 세트가 같아졌죠. 같은 의미예요. 즉 수증기량하고 이슬점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수증기량 이슬점이 같은 공기, 이슬점이 뭐 D와 같은 공기는 이렇게 물어보면 B하고 C가 되겠죠. 그러면 10번 현재 기온이 가장 높은 공기는 이거는 네 기온만 보라면 하면 되니까 D.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높은 공기는 자, 11번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높은 공기는 내가 포화가 지금 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포화 수증기량, 내가 포화되려면 공기가 가장 많이 필요한 거. 가장 높은 공기는 결국 기온이 가장 높은 얘 D를 포화시키려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가장 높은 공기는 D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포화 수증기량은 지금 기온을 말하는 것과 똑같다가 되는 겁니다. 좀 어려우시죠? 하지만 여기까지 한번 그래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사진 찍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